자, 잠깐. 아직도 구독 안 했냐? 좋아요만 합격. 안녕하세요. 면접형 면접봐 이영입니다. 네, 오늘은 면접을 준비하면서 치명적인 오류 두 가지 관점을 좀 소개하고 준비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흔히들 이런 두 가지 오류에 빠져요. 첫 번째 오류는 뭐냐면 면접관이 원하는 바가 정해져 있다. 그러니까 솔직하게 하면 절대 안 되고 무조건 면접관이 원하는 거에 나를 맞춰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오류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 오류는 지나친 솔직함이에요. 그러니까 솔직함이 지나치면 멍청함이 되는데 난 무조건 솔직한 게 좋아, 이 형이 솔직하게 얘기하라고 했으니까 나는 솔직하게 얘기하지?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면접을 준비할 때 완전히 나의 모습이 아닌 걸 내 모습인 것처럼 뻥을 치거나 아니면 지나치게 솔직해서 멍청한 답변을 하거나, 이 두 가지가 아주 치명적인 오류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오류죠. 면접관이 원하는 대로 맞춘다. 설령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닐지라도. 자, 이거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MSG와 거짓말을 막 오갑니다. MSG와 거짓말을 오가다 보니까 어디까지가 내 얘기고 어디까지가 남 얘기인지를 나도 헷갈려. 그러다 보니까 엄청난 시나리오와 백업 데이터를 준비한 사람만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거는요, 정말 똑똑한 사람이나 할 수 있는 거야. 정말 천재적인 거짓말쟁이들. 그렇지 않고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인 사람은요, 내 얘기가 아닌 걸 내 얘기처럼 포장을 하고 해야 되다 보니까 말문이 막히는 경우, 그리고 한두 번의 실수를 크리티컬하게 보이기 때문에 그냥 떨어져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저는 아무리 나를 표현을 잘해도 굉장한 리스크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오류, 나의 있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다. 설령 치명적일지라도. 자, 이 경우에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일단 면접에서 공격받기가 너무 쉬워요. 그리고 뻔한 질문에 뻔하게 무너집니다. 내가 당할 걸 알면서 그냥 당해요. 세 번째로 버벅거리고 자신감이 없어. 일단 내가 뭔가 약점이 있거든, 내가 뭔가 잘못했다는 걸 알거든. 그러니까 일단 주눅든 상태로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것도 굉장히 안 좋은 거죠. 이 두 가지 케이스가 전부 다 사실은 치명적인 오류입니다. 근데 둘 중에 조금 덜 치명적인 걸 꼽으라면 저는 두 번째, 그래도 솔직함이 낫다. 거짓말로 나를 막 꾸미려고 아무리 해봐야 답이 안 나와요. 그 여러분들이 정말 천재적으로 거짓말하는 사람 아닌 이상, 거기에 재능과 은사가 있는 사람 아닌 이상, 이거는요 100% 뽀록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처럼 거짓말 치는 사람들을 너무나도 많이 봐왔고 그것만을 검증하는 사람이 면접관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무엇을 해도 사실 쉽지 않다. 그래서 저는 차라리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면 두 번째를 선택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물론 두 번째에 주의할 점이 있어요. 지금부터 그걸 말씀드릴 거예요. 아까 제가 두 가지 중에 후자가 낫다고 했는데 그 이유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실력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투명함을 요구하는 시대가 됐어요. 이제는요,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투명하지 않으면, 뭔가 정직하지 않으면 더 큰 문제가 생기는 시대입니다. 두 번째는요, 일관성에서 파생되는 오류에서부터 자유로울 수 있어요. 나는 솔직하게 얘기했기 때문에 아까 했던 답변과 지금 하는 답변과 나중에 할 답변이 오류가 섞일 이유가 없어요. 대부분은 앞과 뒤가 말이 다른 거에서 굉장히 문제가 생깁니다. 세 번째는요, 평가 기준이 면접관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뭐가 좋은 평가를 받을지 우리로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가 결론적으로는 더 좋다고 저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나는 멍청하게 얘기했어 라고 할지라도 어떤 면접관은 그 멍청할 정도의 순진하고 솔직함을 더 좋게 평가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그래도 솔직하게 얘기하는 건 좋지만 이게 지나쳐서 또는 뭔가 포인트를 잘못 잡아서 멍청한 답변으로 가는 것은 피하자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포인트를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자, 일반적으로 솔직함이라는, 또 이게 지나쳐서 멍청함이 됐을 때 우리는 주로 어디서 이런 오류가 오냐면요, 나의 약점을 이야기할 때, 내가 뭔가 부족함이 있고 실수했고 잘못됐다고 느낄 때 이런 오류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솔직함과 멍청함의 구분짓는 요소를 세 가지로 규정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첫 번째는요 말의 순서입니다. 일단 내가 뭔가 잘못하고 약점이 있는 거잖아요. 그걸 그냥 인정을 해요. 근데 이 잘못이나 약점, 실수를 남 탓으로 돌리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그때 이런 거 되게 잘했는데 이런 거 때문에 내가 이거 못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100% 남 탓입니다. 남 탓을 하게 되면요, 여러분들의 내용을 떠나서 여러분들이 하는 말에 대한 신뢰도가 굉장히 떨어져요. 회사 들어와서도 이 사람은 일을 하다가 자기 맘대로 잘 안 됐어, 또는 회사가 원하는 성과를 반영하지 못했어. 그러면 들어와서 결국은 남 탓을 하게 될 거거든. 회사 탓 얘기할 거고, 상사 탓할 거고, 동료 탓할 거고, 부하 탓할 거거든요. 그런 사람들은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의 순서는요, 항상 나의 잘못됐던 포인트, 실수했던 포인트를 먼저 이야기하시고 그 다음에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를 짧은 해명,
우리 뭐 변명이라고 하는데 짧은 해명을 하시는 게 솔직한 사람의 답변 방식입니다. 두 번째는요, 의도의 유무예요. 자, 누구나 실수를 하고 누구나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런데 비즈니스에서는요, 실수했다는 것 자체보다 더 문제가 뭐냐면 의도가 없었던 거예요. 지금 비즈니스는요, 굉장히 고도로 발전된 과학화된 체계로 갑니다. 그래서 과학 자체가 뭐죠? 가설을 수립하고 그 가설을 검증하고 그것을 확산하고 피드백해서 더 나은 것들을 계속 만들어내요. 그것을 키워가는 거가 비즈니스의 이론이에요. 그래서 의도 자체가 없는 것은 실수와 잘못 이상으로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멍청한 답변이 뭐냐면, 내가 실수와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그때 아무 의도가 없었다고 이해하는 게 제일 안 좋은 거예요. 그거는 솔직함을 넘어서서 조금 이 사람을 왜 뽑아야 되지? 회사 와서도 맨날 저렇게 아무 생각 없이 일할 텐데, 이런 느낌 들기에 충분한 그런 답변이니까요. 내가 실수를 한 건 괜찮아요. 그 당시에 내가 어떤 의도 때문에 이런 실수를 했다, 내가 이런 좋은 의도가 있었는데 이런 실패가 있었던 것은 아쉽게 생각한다, 다시 한다면 난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는요, 교훈이 있는 거 없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실수와 실패 이후에 그냥 후회하고 뭔가 아쉬워하고 끝나요. 그렇게 꼭 발전이 없어요. 그 당시의 실수와 교훈을 통해서 지금의 내 모습이 생성됐던 계기를 연결을 시키셔야 돼요. 나는 그때 실수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실수 다시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나는 이런 교훈을 얻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설명하시는 포인트가 있으셔야 돼요. 실수와 잘못, 공백기를 포함한 이런 모든 것들에 생각 솔직히 인정하세요. 그런데 교훈을 얻지 못했다면 솔직함을 넘어서 조금 핀트가 안 맞는 멍청함으로 가고 있는 거라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내가 그 당시의 기간을 통해서 배웠던 포인트, 내가 그동안 어떤 걸 얻었는지에 대해서, 지금의 내 모습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 정리해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을 요약하면서요, 약점에 대한 답변을 솔직하게 준비하는 방법 3가지를 요약하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피하지 마세요. 숨는다고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어차피 면접관들은 끝까지 찾아갈 거예요. 지구 끝까지. 피하지 마세요. 그냥 인정하고 정면을 파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일관되지 않은 상황, 잘못된 선택을 할지라도 인정하세요. 그리고 당시의 의도와 상황, 또 얻었던 교훈을 어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그 일 이후에 내가 어떤 성장을 하게 됐고 앞으로 어떻게 성장할지에 대해서 비전까지 큰 그림으로 제시하시면 되겠습니다. 누구나 여러분 실수는 해요. 거기에 너무 주눅 들지 마시고, 거기에 피하려 하지 마시고, 거기에 빠져들지 마시고 돌파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자, 오늘의 결론, 수비형 말고 공격을 하라고.